오늘도 낭만캐스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제일 즐겨 듣는 낭만캐스터에 제 사연을 보내는 날이 올 줄이야 참 신기하네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좀 하소연할 사연이 있어서요.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결혼 2년차 살림하는 주부입니다. 아직 아기는 없고 사는 곳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이고요. 결혼 생활은 딱히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무난한 성격이라서 남편과는 별탈 없이 잘 지내는데, 그런데 시댁이 좀 이상해요. 솔직히 시댁 식구들이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결혼한 여자 중에 시댁이 꼭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겠지만 저는 특별히 더 시댁이 싫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일단 시어머니가 심하게 다혈질이세요. 같이 다니면 꼭 한 번은 갑질을 하십니다. 특히 백화점이나 식당에서 많이 그러시는데, 최근에도 식당에 가서 김치가 덜 익었다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그때 식당에서 아주 쪽팔려 죽는 줄 알았네요. 그리고 같이 다니면 불안합니다. 혹시나 갑질을 하시다가 핸드폰에 찍혀서 전국적으로 개망신을 당하는 건 아닌지 제가 하루는 시어머니한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몰래 핸드폰으로 싸우는 거 찍는다고, 그리고 인터넷에 올린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이 정말 더 기가 막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그럼 그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놈 경찰에 신고를 해서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으로 합의금 겁나게 뜯어내면 되지 뭐가 걱정이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우리 시어머니 제가 봐도 다혈질에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언제 한번 꼭 사고를 칠 것 같습니다. 불안해 죽겠네요. 하여간 시어머니도 문제인데, 또 한 명 우리 도련님도 상당히 개념이 없습니다. 나름 꽤 좋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제대로 된 직장을 갖지 않고 그냥 파트타임 알바나 돈 필요할 때 조금씩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어영부영 살고 있어요. 하루는 도련님이 뜬금없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주식에 대한 고급 정보가 있는데 가르쳐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거 너무 싫어하는 성격이라서 한사코 거절을 했지만 계속해서 아주 끈질기게 저한테 권유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좋은 종목이길래 도련님이 저러나 싶었습니다. 형수님, 지금 통화 가능해요? 아, 도련님 또 그 주식 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주식, 비트코인 그런 거 안 해요. 알아요, 형수님 너무 잘하는데요. 너무 좋은 종목이라서 그래요. 아, 그래도 싫다고요. 제발 그만하세요, 도련님. 형수님, 그 회사 곧 인수 합병하거든요. 인수 합병하면 최소 2배 갑니다. 인수고 합병이고 저는 관심 없다니까요. 저 바빠요. 나중에 연락하세요. 아, 형수님.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또 도련님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저는 안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아봤자 또 분명히 주식 종목 사라고 하는 전화일 테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회사에 출근하고 나면 계속해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정말 시댁 식구만 아니면 차단해버리고 싶은데, 시댁 식구라서 그럴 수도 없고 미치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안 받으면 계속해서 전화를 할 테니까요. 정말 도련님은 집요할 정도로 끈질겼습니다. 아, 도련님 이제 좀 그만하세요. 형수님, 제가 말한 종목이요, 조만간 OTT 시장까지 뛰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 하나 터뜨리면 바로 넷플릭스급 회사로 성장하는 거예요. 아니, 도련님 그게 쉽나요? 지금 이 종목 주가가 2,000원대 가격이면 싸도 너무 싼 거예요. 빨리 줍줍 하시라고요. 그렇게 좋으시면 도련님이나 사세요. 난 당연히 5,000 베팅했죠. 네, 그러니까 저 믿고 매수하세요. 5,000? 헐, 진짜요? 네, 형수님, 제가 괜히 피 같은 돈 5,000을 썼겠어요? 진짜 그렇게 좋은 종목인가요? 두말하면 입 아프죠. 형수님, 저만 믿으세요. 아, 솔직히 고민이 되긴 하네요. 사실 여윳돈 3,000이 있긴 있는데. 형수님, 그럼 빨리 사세요. 급등하기 전에. 급등요? 네, 형수님 호재가 너무 많은 종목이라서 오늘 내일 갑자기 급등할 수 있어요. 솔직히 도련님이 5천만 원이나 투자한 종목이라고 하니까 살짝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나름 제가 인터넷으로 그 종목을 검색해보니까 꽤 탄탄한 회사더라고요. 재무도 튼튼해 보이고 성장성도 있어 보이고요. 뭔가 도련님 말대로 이 주식 종목을 사면 대박이 날 것 같은 예감이 들더라고요. 그날 밤 잠을 못 자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꿈까지 꾸었습니다. 주식이 엄청 대박이 나서 주상복합 아파트로 이사가는 꿈을요. 저는 결국 고민 끝에 도련님이 추천한 종목을 3천만 원어치 매수했습니다. 그 3천만 원은 말 그대로 여윳돈이었는데 어떻게 생긴 돈이냐면 친정 아버지가 땅을 파시고 생긴 돈을 자식들에게 똑같이 나눠주셨습니다. 그렇게 친정 아버지한테 받은 돈이었어요. 하여간 그렇게 그 돈으로 주식을 샀고 정말 도련님 말대로 처음에는 팍팍 오르더라고요. 일주일 동안에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때 돈을 버니까 너무 신나고 또 신세계를 본 것처럼 신기하더군요. 정말 이렇게 쭉 대박이 나서 주상복합 아파트로 이사하는 게 아닌가 하는 희망적인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와, 진짜 주식이 오르니까 매일매일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침마다 스마트폰 앱으로 주식창을 보면 빨간 화살표가 위를 향하고 있고 정말 짜릿할 정도였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돈 버는 게 참 쉬운 거구나. 이렇게 부자가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요. 저는 주식으로 돈을 막 벌던 시기에 너무 기뻐서 도련님에게 한우를 쐈습니다. 도련님도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주가는 쭉쭉 올라서 매수한 지 딱 한 달 만에 2배가 되었습니다.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버니까 이 좋은 주식을 알려준 도련님이 정말 은인같이 느껴졌습니다. 딱 2배가 된 날 도련님에게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도련님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런데 좀 어이없는 걸 요구하는 겁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좀 당황스럽습니다. 축하해요 형수님, 주가가 많이 올랐죠? 네, 도련님도 축하드립니다. 도련님도 돈 많이 버셨죠? 네, 고마워요 형수님. 그리고 도련님 정말 감사해요. 다 도련님 덕분이에요. 저기 형수님, 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그게 그러니까 형수님, 고마우면 나 300만 원만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300만 원이요? 네, 형수님 비트코인에 투자 좀 하려고요. 비트코인요? 정확히 말하면 비트코인이 아니고 알트코인인데 좋은 종목이 있어서요. 네, 근데 300은 좀 부담스럽네요. 아니 형수님, 솔직히 한 달 만에 3천을 벌게 해줬는데 그 정도도 못 주시나요? 생각 좀 해볼게요. 아니 생각은 무슨 생각이요. 진짜 은근히 양심이 없으시다. 3천 벌게 해줬는데. 네네 알겠어요. 그럼 300만 원 보내드릴게요. 네 형수님 감사합니다. 근데 좀 빨리 좀 보내주세요. 사실 돈을 요구하는 도련님한테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따지고 보면 나를 3천이나 벌게 해줬으니까 그 돈의 10% 정도는 줘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폰뱅킹으로 300을 보내려고 핸드폰을 켰는데 그때 마침 제가 산 종목에 거래 정지가 떠 있는 겁니다. 저는 뭔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고 인터넷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 종목의 대표가 횡령을 해서 거래 정지가 됐다는 거였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도련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도련님, 제가 산 종목 말이에요. 그게 좀 이상해요. 형수님도 보셨군요. 거래 정지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겠어요. 횡령한 돈이 너무 커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상장 폐지까지 갈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보니까 회사가 아주 형편없더라고요. 어떻게 형편없다는 거죠? 주가 조작도 막 하고 하여간 지금 분위기는 최악이네요. 그럼 피 같은 제 돈은요? 우리 기적을 기다려봅시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도련님이고 나발이고 옆에 있다면 개 패듯이 패주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저 따위 파렴치한 짓을 할 수가 있는지, 그것도 형수한테 말이죠. 그 이후 저는 매일 인터넷 기사만 검색을 했고 주식 종토방에 들어가서 토론글을 읽었습니다. 물론 종토방에는 희망적인 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분위기는 상장 폐지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그제야 이해가 가더라고요. 정말 살기 싫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저는 우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다시 도련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고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저는 도련님의 파렴치한 짓에 대해 분노를 했습니다. 도련님 저예요. 네 형수님. 물론 도련님도 5천만 원 허공으로 날아갈 위기니까 상심이 크시겠죠? 근데요, 저 진짜 지금 힘드네요. 형수님 근데 제가 무슨 5천만 원을 날려요? 그때 그러셨잖아요. 5천 베팅 하셨다고. 네 5천 베팅한 건 맞아요. 근데요? 근데 그 5천은 형수님이 생각하시는 5천만 원이 아니에요. 그럼요?
내가 생각하는 5천만 원이 아니면 뭐죠? 5천 원이에요. 딱 2주 샀어요. 담뱃값이나 벌려고. 아, 뭐야. 왜 5천만 원인 척 하신 거죠? 도대체 왜 거짓말을 하셨어요? 형수님 사게 하려고요. 제가 그렇게 샀다고 하면 사실 것 같아서요. 미안해요, 형수님.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아, 형수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뭘요? 솔직히 제가 백수인데 5천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진짜 어이없네요. 어떻게 형수인 저한테 그런 짓을 하신 거죠? 살다 보면 말입니다. 형수님 어이없는 일도 좀 겪고 그러는 거죠 뭐. 정말 도련님의 그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저히 참고 넘어갈 수가 없었네요. 그래서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시어머니에게 바로 전화를 해서 모든 사실을 다 알렸습니다. 사실 다혈적인 시어머니에게 이 일을 말하면 저도 엄청나게 혼나겠지만 그래도 더 이상 이렇게 가만히만 있을 수는 없어서 저는 큰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모든 사실을 다 알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아니 너는 다짜고짜 전화해서 그게 무슨 소리야. 저 당분간 어머님 용돈 못 드릴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개뿔 뜯어먹는 소리야. 사실 제가 주식으로 3천을 날렸어요. 뭐? 3천? 너 미친 거냐? CME도 안 걸린 치매가 왔냐? 죄송해요 어머님. 아니 네 남편이 뼈 빠지게 본 돈을 호공에 날려? 아 그건 아니고 어머님 남편 돈이 아니고 그건 제가 친정에서 받은 돈이에요. 친정에서 받아? 네, 한 달 전에 친정 아버지가 땅을 파신 돈을 조금씩 자식들한테 나눠주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은 뭐 막 써도 된다는 거야. 아니 물론 그건 아니지만 남편이 번 돈은 아니라고요. 네 돈 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주식이나 하는 네 썩은 정신이 문제야. 사실 저는 비트코인 그런 거 너무 싫어했는데요. 근데 그렇게 싫어한 걸 왜 한 거야? 사실은 어머님 도련님이 자꾸 하라고 꼬셨어요. 동석이 그놈이? 네, 도련님이 너무 좋은 주식이라고 꼬셔서 그 꼬임에 결국 넘어갔어요. 동석이 그놈, 아이고 그놈 비트코인으로 수천 날린 지 얼마나 됐다고 또 그래. 아니 도련님 비트코인으로 돈 날렸어요? 그래, 집안 망신스러워서 말 안 했는데 그놈 작년에 비트코인으로 수천을 날렸어. 몇 년 동안 알바한 거 다 날렸어. 아, 기가 막히네요. 어쩜 그렇게 청이 없냐. 하여간 알았다. 그놈의 새끼 이번에는 정말 아주 가만히 안 둘 거야. 네, 어머님, 도련님 혼 좀 단단히 내주세요. 닥쳐, 너도 잘한 거 없어. 네, 어머님, 저도 지금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동수 그놈 홍군형을 내기 전에 너도 좀 정신교육을 해야겠어. 저도요? 그래, 너도 당장 우리 집으로 튀어와. 그렇게 극대노하신 어머님한테 저는 몇 시간 동안 아주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혼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어머님은 직접 도련님을 찾아가서 진짜 반쯤 죽여 놓으셨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진짜 한 성격 하시거든요. 후에 어머님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도련님은 주변에 친구들에게 각각 다른 주식 종목을 추천해주고 만약에 추천해준 종목 중에서 크게 오른 종목이 있으면 그 친구를 찾아가서 돈을 구걸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물론 추천해준 종목이 크게 떨어지면 그 친구랑은 연락을 끊었고요. 그렇게 친구들에게서 돈을 받아내다가 결국 친구들 사이에 소문이 나서 모든 친구들에게 절교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돈 뜯을 친구가 하나도 없으니까 먹잇감을 찾다 결국에는 저한테 접근을 해서 주식을 추천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300을 뜯으려고 한 거죠. 정말 인간 이하의 짓이죠. 저는 얼마 후 남편에게도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남편은 처음에는 저한테 뭐라고 막 혼을 내다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 모든 사단은 동생놈 때문에 생긴 거라고 동생을 가만 안 놔둔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는 남편은 오히려 저를 다독여주고 자기 동생 때문에 마음고생한 거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주식에 투자하게끔 꼬신 동생을 가만히 안 두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 들은 소식에 의하면 시어머니 막내 동생이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주방 보조로 도련님이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처음에는 싫다고 안 가겠다고 하는 걸 억지로 끌고 가서 일하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도련님도 시어머니의 강력한 강요에 어쩔 수 없이 다니게 되었고 지금은 잘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개월 후 제가 산 종목의 거래 정지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폭락을 해서 원래 샀던 가격에 20% 정도 가격이 내렸습니다.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가격이라도 팔아야 하나 아니면 참아야 하나. 어차피 거래 정지되었으면 못 받을 수도 있었던 돈 그냥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20% 정도 내린 가격에서 며칠을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회사 인수 합병 뉴스가 뜨더니 상한가를 가더군요.
여기서도 조금 기다렸습니다. 상한가 갔는데 다음날 떨어져봐야 얼마나 떨어지겠어 하고 다음날도 15% 정도 오르더군요. 그렇게 저는 매도를 했고 700 정도를 벌었습니다. 훨씬 많은 돈을 벌 뻔했지만 그래도 상장 폐지 안 당하고 그만하길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주식 같은 건 죽어도 하지 않을 겁니다. 요행을 바라지 않고 땀을 흘려 본 돈만 제 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려고요. 그리고 도련님은 제 남편에게도 정말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으면서 크게 혼났습니다. 왜냐면 제가 수익 났다는 말을 안 하고 남편에게도 20% 마이너스로 판 줄 알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그냥 욕도 아니고 쌍욕을 했습니다. 그 후에 도련님도 기분이 상했는지 우리 집에 안 놀러 오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도 너무 좋았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도련님이 뻔질나게 우리 집에 찾아왔었거든요. 하루는 술이 잔뜩 취해서 왔는데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뻔뻔하게 회장을 하려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개념이 없고 뻔뻔한 도련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도 늦은 밤에 불쑥불쑥 찾아와서 잠도 자고 가고 냉장고 안에 음식도 아주 다 먹어치우고 그런 눈의 가시 같은 도련님이 오지 않으니까 정말 너무 좋네요. 앞으로도 쭉 우리 집에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돈은 땀 흘려서 벌어야지 요행을 바라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앞으로 절대 저는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거 절대 안 할 겁니다. 주식에 주자만 들어도 정말 소름이 끼치네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어리석은 짓은 절대 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주식으로 1억을 버는 법은 2억을 투자하는 거라고요. 뭐 우스갯소리 같지만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라는 거. 길고 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그럼 저는 물러갑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